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에 크게 도움되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 매크로 정세가 안 좋을 때 우리는 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랫동안 저랑 케어맨 클럽과 함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요,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제가 동전 앞뒤면 확률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투자자 아니면 뭐 숙련된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전문가, 글쎄요, 마찬가지입니다. 맞출 땐 잘 맞추는데 못 맞출 때는 엄청 못 맞추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죠.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항상 동전 앞뒷면 확률이다. 그러나 나머지 뒷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나머지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잘 또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또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타율을 갖다가 성공률이라고 하겠죠. 90%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머니케어 뉴스 같은 경우는 직전 4개월 동안 손절 의견 드린 건 딱 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웬만해서 손절 처리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들에 궁금하신 분들은 케어맨 클럽과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 장세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큰 충격이 오면 그때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다가 점차 어떻게 돼요? 이 진동이 잦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진행을 하다가 이제 안심을 할 때쯤 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콩 눌러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때가 우리가 돈을 집행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포트폴리오의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빌빌하고 좀 못 따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아니라니까요. 때가 되면 다 움직이는 것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할 타임을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머니케어 뉴스 채널은 현금 보유량이 40%가 넘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참조해 주시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자금 동향 같은 경우는 저점이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확인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5200에서 5900 이런 사이에서 플레이 하 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점 같은 경우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예,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끌어올려. 지금 5,500, 5,600 가죠. 거기서 또 한번 딱 눌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선물 지표가 자리를 잡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그널 전체적으로는 양호해지고 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환율이 어느 정도 1,500원까지 가다가 1,490원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조자리에서 공방 쳐야 되는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유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응하는 시절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현실에 맞게끔 또 움직이는 종목들은 움직여 간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심플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심택에 대해서 수익 실현 의견 드렸고요. 추가 드리블도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오전장에 브리핑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을 다 정리했죠. 그래서 저는 평균 10% 정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진행이 되셨는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개장하고 나니까 조금 힘택 같은 경우는 매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추가 드립은 더 가능해요. 목표가대로 간다 그러면. 자, 근데 제가 심택을 여기서 또 마무리 짓냐라고 생각하면 아니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제가 원하는 구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수렴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수렴을 하면 지난번에 공략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52,400원이거든요. 그래서 52,000원짜리 그 근방에서는 다시 한번 또 재공략을
진행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엔 안 할 거고요. 다음 주 정도쯤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심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달에만 들어서 아마 두 번째 거래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멈추지 않는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진행해 가야지 심리적 안정도 더 나타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계속해서 거래를 해 나갈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2026년도 72번째, 3월 10번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달도 열심히 노력해서 15개 이상은 제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또 팔로우 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LS 에코노지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 최근에 또 수익을 만들어내고, 최근에는 사실은 LS 에코노지를 진행을 안 하고 LS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LS 에코노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눌림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전력 설비 시스템, 뭐 해저 케이블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일단 잘 나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뭐 히토리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히토리 관련된 뭐 탈주국화, 중국화 요 관련된 내용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해야지 공급망의 안정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미 투자 특별 통과로 북미 히토리 공급망 요 부분도 가시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좀 히토류가 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갖다가 개발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선진국화된 나라에서는 사람의 그 건강,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워낙 높잖아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진행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좀 후진국 쪽에서 좀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 그런 것들이. 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래서 베트남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LS 에너지 같은 경우 실적도 제가 뒷부분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양호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많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저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사실 베트남에서도 전력 설비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참 베트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베트남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철도 놓는 지금 사업을 갖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현대로템이 수주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 현대로템 같은 게 주가 많이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뒷부분에 현대로템 이야기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에너지로 다시 돌아오다 보면 이런 것들이잖아요. 전력선, 통신선, 해저 케이블하고 히토류 사업 요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될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앞으로 성장해가는 포인트가 된다. 여기 매출은 깔고 가는 매출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이던스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해 대비하고 올해하고만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하고 큰 차이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라는 것들이 사실 그래요.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은 급등했던 부분은 히토리 관련된 것 때문에 좀 급등을 좀 했어요. 자, 그거는 어떻게 돼요? 뉴스로 움직이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은 될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면 사업이 수익화되는 과정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국하고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야, 저런 게 있대라고 한다 그러면 아, 저 자리가 고점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미 선고점을 보여준 것들이죠. 그러면 눌리고 들어와서 그 아래쪽에서 잡아주고 다시 올라오면서 플레이 해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찍혀있는 48,000원 이 의미는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실적 가지고 48,000원 이상 가는 건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컨센서스 자체가 이 구간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관심이 없고 그건 뭐 우리가 할 바 아니고 우리가 매수한 것도 아니니까 자,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공략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때 LS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LS 갖고 10% 정도 수익을 만들어냈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요. 저는 좀 더 안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요구한도 우리가 수익을 냈었어요. 그렇죠? 거의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고점 찍고 차익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익물 나오거나 받아주는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 이 자리죠. 그래서 42,500원부터 요 4만원짜리 여기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공략 자리로 체크하시면서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건 뉴스로 오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올르는 것도.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42,000원을 잡아서 46,000원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면 기본 수익률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럼 그 안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미 모멘텀 또 인지가 되어 있는 종목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때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전선 부분 관련된 부분에서는 앞으로 전력 설비 이쪽 부분은 계속해서 수요가 필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업황 좋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인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히토리 모멘텀이 있다는 거, 요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얼마나 주가에 공략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도 실적은 문제 없고 결국 어느 시점에 어느 위치에서 공략을 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가 이제 그죠, 매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유량이.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지되는 가능성이 높고요. 좀 윗단에서부터 하방 열어놓고 공략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올 거는 아니에요. 자, 4분기가 원래 실적이 안 좋으니까 LS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 똥졸기에 무슨 공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추워 죽겠는데 사람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2분기, 3분기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독해서 계절 안 따지고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이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테카 바이오 신약 개발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서 동사만큼 또 우리가 관심을 받는 종목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 그 신테카 바이오 주가 위치.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제가 조금 스킵을 하고 있다가 차라리 저점을 확인하고 공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다른 뭐 기술적인 내용 종목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는 것들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죠?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적 부분은 저는 여기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쿼터, 그죠? 4쿼터 가면서부터 어떻게 점차적으로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주 모멘텀은 다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이던스로 나온다. 사실 이런 바이오 기업들, 특히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 뭐 이런 거 하는 회사가 가이던스를 내놓고선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자금 조달 문제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실제로도 엄청나게 조정,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딘가 하방에서 경직되는 자리, 그 자리를 저는 열심히 체크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 점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이제 매크로 안 좋았을 때 저점 구간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매크로 할 때, 그러니까 중독 문제로 다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저 3,000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저 자리가 아주 뭐, 글쎄요. 저 자리가 거의 바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그럴 거예요. 최근에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건이 크게 터진 자리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자리.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훼손하려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센 강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자리를 잡았다. 단기 반등은 나왔는데 이거 상당히 작은 폭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한 2,900원에서 뭐 3,300원까지 왔으면 기본 수익률 충분히 나오는 구간이에요. 이게 별로 안 오른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러면 어쨌든 조금 눌림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 자리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조금 매크로가 안 좋거나 조금 그럴 땐 다시 눌리겠죠. 왜? 이건 보통 보면 금리라든지 바이오, 제약 이런 쪽이 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종목은 언제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파동이 들어올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주값 벌기하고 비슷한데 스몰캡이니까 조금 낮은 구간 매수해서 크게 치고 올라가는 거. 뭐 오래 버텨도 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4분기 흑자 전환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기본 우리가 패턴까지 나올 거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 고점 7,000원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주식 보유량 수가 늘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조금 더 낮게 보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들은 요 220일 라인, 요 라인 있죠. 이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서는 계속 뭐 하겠어요? 정말로 좋은 거라 그러면 계속 턴어라운드 시그널을 내면서 윗단으로 살살살살 끌어올리는 그런 형국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스몰캡을 거래하거나 성장주를 거래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술적인 거나 투자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대로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주매도 다른 방산주는 다 난리를 치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얘는 인기가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 매수세가 잘 안 들어오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우리가 K2 전차 관련된 매출 깔려 나갈 것들 이런 것들 실제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일 솔루션 부분에서 고속철도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베트남 관련돼서 그 긴 3,000km 정도 되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 철도 라인을 갖다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주 받아놓은 것들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종목 같은 경우 시장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30만 원 찍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아주는 그 시점까지는 기다려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항상 주식이라는 건 언제 매수하는 게 좋아?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일단 저점 구간은 이쪽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요 사이에서 뭐만 기다립니다. 예, 일단은 제가 써드릴게요. 양봉 들어오는 거 일단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 그죠? 그 다음에 연기금 매수, 이런 것들만 좀 같이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저점 구간에 들어오는 거 알겠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알겠어. 저 자리가 저점 구간이면 틀림없어. 그래서 대략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1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일 거야 라는 것들은 충분히 인지해 볼 수가 있겠어요. 221 라인 밑으로 나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서 줄 필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기초교육에서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아래쪽 자리에서는 분명히 뭐가 들어온다? 양봉이 들어온다. 그날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날 같은 경우는 뭐 한다? 한 비중 15% 정도로다가 종목을 공략을 한다. 그리고 굳히기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하방부터 열렸을 땐 하방 열어놓고 우리가 거래를 하니까 뭐 합니까? 예. 평단 조절, 비중 관리 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인데요. 그죠? 지금 PER 23밖에 안 나와요. 자, LIG 넥스원 PER 막, 그죠? 우리가 볼 것도 없어, 밸류에이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지금 현재 움직이는 패턴이나 지금 뭐 전쟁 이슈 때문에 그만한 밸류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여서 꼭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저는 이쪽이 더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베트남 고속철도 이쪽 관련된 수주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탁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하고 베트남이 거래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죠? 예,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프랑스 거 쓸 것 같습니까? 비싸잖아. 엄청 비싸, 그거.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프랑스 애들은 그 공사 짓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빨리 져주고 가성비 좋고 그런데, 그죠? 고속철도 가격도 비싸지도 않아요. 아주 초고속철도 원하는 것도 아니야. 베트남이. 그래서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저건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팩트는 없어요. 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경쟁자가 없어요. 일본 거 쓰겠어요? 아니, 저는 일본 거 안 쓴다고 생각이 들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가. 야, 베트남은 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점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 아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저점, 제가 말씀드린 양봉 터지는 자리에서의 수급 현황 체크하면서 같이 공략 포인트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놀리면 사야죠. 그렇죠? 빈 공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오늘 수급도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분명한 건 중요한 건 수급 들어올 거예요. 근데 뭐 최근에 보면 725kV짜리 뭐 이 고속 그죠? 그죠? 예, 초고압 변압기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효성중공업하고 HD 현대일렉트릭 그쪽을 하고 있고 일정이 지금 개발 뭐 노력 중이긴 한데 아직 저게 없어 레퍼런스가 없어가지고 레퍼런스가 없을 수밖에 없죠.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본 것도 처음 만드는 것들인데 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아는 거 그냥 365인가요? 그 킬로볼트짜리 그것도 충분히 예를 들면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충분히 우리가 또 매수 포인트 체크해 볼 만하다. 모니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눌림 들어올 때 우리가 잡아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테마가 좀 있어가지고 항상 보면 낮은 구간에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52,500원 저 아래짜리 들어오면 그때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한두 번 거래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뭐 7번, 8번 했을걸요. 그렇죠? 지난해 12월부터 해서 그냥 계속해서 중간에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했는데, 아주 뭐 짬짬이로 우리가 롱숏 거래하기 좋은 또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회 되면 또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항상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요. 기회가 됐을 때 수익을 내는 전략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수익을 내가면서 기존에 빌빌하고 있는 종목들 도와주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케어맨 클럽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